자, 로셀소! 손흥민! 오른발 슛! 골! 야! 손흥민, 네. 오늘 전반전 토트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손흥민이 멱살 캐리했다. 거의 뭐 오늘 손흥민이 전반전 유효슈팅 2개 나왔는데 그게 다 손흥민 선수의 시도였고, 그 두 슈팅이 모두 아주 기가 막혔죠. 첫 번째 슈팅은 골이 됐고 두 번째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만, 수비 임무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후반전 활약도 기대를 해보고요. 네,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굉장히 힘든 승부였죠. 경기 내용 참 안 좋았는데 골잡이들의 활약이 힘입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득점이죠.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돔 지난 경기에서 텐텐에 가입했던, 더블에 가입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에 골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통산 최다고요. 또 전체 대회를 통틀어서 올 시즌에 18골, 도움 12개, 공격 포인트를 무려 30개나.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시즌에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나름 축구를 오래 봤습니다만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무리뉴 감독 부임하고 나서 10골, 도움 그리고 8개, 공격 포인트가 18개예요. 좀 가장 기여도가 높고요. 뭐 이날 해리케인 선수가 2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해리케인도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중계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리케인은 해리케인이에요. 해리케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비진들이 이 선수를 뭐 전혀 혼자 둘 수가 없죠. 한 2명, 3명이 붙게 되고, 또 한 번 기회 오면 그 놓치지 않습니다. 이날도 정말 경기 내용 안 좋았는데 이날은 뭔가 힘도 없어 보이고 수비력도 앞쪽에서 압박도 잘 못해주고 그랬었는데, 결국 2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 2명의 선수가 멱살잡이 하면서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애매하고 뻔한 전술을 승리팀으로 이끄는 적인 역할을 했어요. 무리뉴 감독 전술 얘기 나온 김에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끌어올렸죠. 해리케인하고 투톱으로 서서 아주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스날전 승리의 1등 공신 MOM에 선정이 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이날 뉴캐슬,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린 2가지 길이 있다. 아스날전 같은 포맷을 유지하는 거,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근데 원래대로 돌아갔고, 역시나 손흥민 선수는 거의 뭐 윙백 가까운 느낌이 들 정도의 수비 가담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뭐 무리뉴 감독은 무리뉴 감독이니까요. 근데 좀 아쉬워요. 뉴캐슬이 파이브백을 쓰면서 수비적인 전술을 펴는 팀이고, 또 아스날보다 약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좀 더 손흥민 선수 끌어올리는 것, 손흥민처럼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공격력이 정말 늘 잘해주는 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아스날전에 투톱을 쓴 것도 결국 제가 분석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공격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 수비진들을 전진 압박하기 위해서 투톱을 세웠던 거. 그게 아니라면 이번 뉴캐슬전 때 투톱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무리뉴는 4-2-3-1 내지는 4-3-3을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대응책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예요. 무리뉴 감독이 뭐 첼시를 맡았을 때나 뭐 맨유를 맡았을 때나 뭐 거의 큰 변화 없이 그 안에 선수 구성이나 뭐 이런 걸로 변화를 주지, 뭐 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포백에 앞쪽에 3명 공격수 원톱을 세우고 하면서 원톱도 물론 수비 가담을 어느 정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윙포워드들한테는 거의 뭐 윙백에 가까운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견질해 왔기 때문에 답답하더라고요. 네. 뭐 이날 경기 내용도 정말 좀 안 좋았습니다. 순위가 훨씬 뒤에 처져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해서도 슈팅을 20개 이상을 허용을 했고요. 3분의 1밖에 슈팅을 못했습니다. 이 뉴캐슬에 비해서. 그만큼 굉장히, 아스날전 때 점유율 뒤진 건 그렇다 치는데, 이번엔 뉴캐슬이잖아요. 뉴캐슬 상대로도 이렇게 좀 보수적인 축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이런 얘기 반복하는 거 좀 저도 참 하기 싫은데,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뭔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기도 어렵고, 지금 토트넘의 전력으로 뭐 리그 우승컵이나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꿈꾸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이제는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 중에 이제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을 했죠. 루카스 모우라가 나가고 또 로셀소가 나가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양쪽에 라멜라하고 베르베인을 두고 중앙에서 공격 미드필더로 이제 위치를 했었는데, 사실 뭐 이 위치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거의 뭐 그 시간부터는 좀 잠그는 페이스로 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아래쪽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유리스 형님이 화나지 않도록 이제 열심히 많이 해줬습니다. 뭐 실제로 인터셉트도 했고요. 자,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단연 세르지오 오리에입니다. 오리에 선수가 엊그제 아스날전 끝난 다음 날 친동생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 못 나올 거라고 모두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무리뉴 감독이 경기 하루 전 기자회견 할 때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오리에 어떻게 지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어떤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약간 돌려서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오리에의 기용으로 오늘 연결이 됐죠. 오리에 선수 본인의 의지가 강했을 겁니다. 오리에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제 풀타임을 뛰었는데 뭐 대단한 의지, 대단한 어떤 희생 정신이죠. 근데 경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못했어요.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이 뚫렸고, 뉴캐슬이어서 많이 못 넣었지, 만약에 정말 강팀이란 경기에서 지금 그랬다면 오리에 쪽에서 정말 실점 많이 나왔을 겁니다. 뭐 하나뿐인 실점도 그곳에서 나왔었고 실제로. 하지만 오리에 선수의 그런 어떤 그 프로 정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격찬을 받고 있고요. 현지 팬들이 정말 리스펙트를 보낸다는 얘기들을 뭐 기사 댓글이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다음 아침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가족들하고 동생 장례를 이제 치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퍼스 앱에서는 우리 선수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더라고요.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경기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평점을 줬겠죠. 자, 경기력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모든 MOM을 휩쓸 만한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뭐 해리 케인이 어쨌든 지금 뭐 역전골 넣었고 결승골 넣었고 또 추가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력은 정말 답답했어요. 해리 케인이 1월달 이제 부상으로 굉장히 오래 쉬었고 또 수술 이후에 폼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결정력은 잃지 않고 있죠. 지금 재개되고 나서 벌써 4골인데 그것도 이제 팀이 필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계속 골을 터트려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뺄 수가 없어요, 해리케인은. 뭐 손흥민 선수하고 좀 안 맞는 느낌도 경기 중에 종종 뭐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게 뭐 서로 간에 뭐 우리가 흔히 농담하는 것처럼 탐욕이니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만큼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서로가 같이 같은 속도로 같은 공간에서 움직여주면서 공가진 선수 시야에 들어와주고 간격 유지나 동선이 겹치지 않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엇갈리다 보니까 서로 약간 호흡이 안 맞는 느낌들이 좀 나오는 건데, 뭐 둘 간에 뭐 사이가 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냥 약간 농담으로 그냥 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 선에서 멈춰야지, 뭐 둘의 어떤 뭐 사이가 안 좋거나 호흡이 안 맞거나 뭐 이런 차원은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후반전에 라멜라가 투입이 됐습니다. 라멜라 투입되자마자 우리 그 라이브 중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막 욕설과 막 한숨이 오가는. 근데 오늘 라멜라 잘했어요. 근데 수비 가담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연결들, 특히 이제 해리 케인의 쐐기골 때 아주 멋진 그 돌파와 슈팅까지 골키퍼 맞고 나오면서 이제 해리 케인이 밀어넣는데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근데 역습할 때 그거 보셨죠? 전방에 들어가는데 라멜라한테 미안하지만 거의 뭐 뒤뚱뒤뚱 하는 느낌, 정말 느리더라고요. 손흥민이 이렇게 빠른 선수였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라멜라의 어떤 그 스프린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얘기도 저는 꼭 하고 싶은데요. 그 아스날전 때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 혼자서 태클 성공을 10개나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수비 가담을 해줬는데, 이날도 이제 오른쪽 윙어 자리에 본인이 돌아왔죠. 아스날전 때는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만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역시나 굉장히 수비 가담이 좋았고, 특히 오리에가 이날 아무래도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슬픔에도 잠겨 있을 거고 뭔가 지금 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리에 쪽이 굉장히 수비가 많이 뚫렸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수비 가담 많이 해주면서
정말 루카스 모우라는 자기의 어떤 새 역할, 새 그 임무를 찾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경기에서 부상으로는 나가긴 했는데 하여튼 두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평점 보고 갈게요. 자,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해리 케인하고 루카스 모우라에게는 이제 8점을 줬고요. 자, 손흥민 선수 평가. 네, 해리 케인하고 북런던 더비 때 이제 투톱으로 뛰었다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하지만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는 좀 조용한 그런 저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골을 넣어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셰프새끼가 있는 스퍼스 앱의 평가 보겠습니다. 벤 데이비스 4점 줬네요. 얘 벤 데이비스 왜 이렇게 싫어해? 우리한테 이제 이슈가 좀 된 이후로 손흥민 선수 평점을 잘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서 항의를 하셨나?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게 7.5점 평점 줬고요. 네. 해리 케인 8점, 루카스 모우라 7점, 무난하게 점수를 줬네요. 다음은 스카이 스포츠 평점입니다. 해리 케인한테 9점을 줬고, 손흥민에게 8점 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7점 이상 준 선수가 없네요. 굉장히, 네, 좋은 점수. 근데 해리 케인 9점은 2골 넣긴 했지만 좀, 확실히 그 영국 매체들이랑 영국 선수한테 좀 후한 게 있어요. 네, 만약에 손흥민이 이런 경기력하고 2골 넣었어도 이렇게 9점을 줬을까? 네, 아무튼 MOM도 해리 케인에게 줬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도 해리 케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순위 보겠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이 승점 55점에 도달을 하면서 아직 다른 팀들 경기 안 치른 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선입니다. 이번 라운드 7위까지 일단 올라갔습니다.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스날 이런 팀들 경기 남아있고 상위권에도 레스터 시티하고 맨유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6위 울버햄튼이 버니하고 비겨버렸어요. 그래서 승점을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한 바람에 토트넘하고 승점차가 1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순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위를 차지하면 유로파 리그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6위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4위를 하게 되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남은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 봐야죠. 네. 이제 남은 경기 2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20일 월요일 0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레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하고요. 마지막 경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더 쉬고 나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죠. 자, 경기 보신 분들 느끼셨겠습니다. 선수들 굉장히 빨리 지치고 조금만 부딪혀도 다치고 굉장히 몸 상태 엉망입니다. 지금 올해 쉬고 좀 제대로 훈련을 못한 상태에서 리그가 재개가 되고 거의 사흘 간격으로 엄청 빡센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은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남은 2경기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아 감독님 제발 손흥민 공격 좀 많이 좀 시켜주세요. 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